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연금 기준이 바뀌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원 제도가 확 달라지는데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런 정보를 미리 챙기지 못해서 몇백만 원씩 놓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바뀌는 3가지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드디어 40만 원까지 오르는데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둘째,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데 이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셋째,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이 금액이 34만 9,360원으로 약 7,000원 정도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2026년에는 우선 저소득층 어르신,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부터 40만 원을 받게 되고요.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즉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2026년에 월 4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실제로는 한 푼도 더 못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덜 깎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해외에 오래 살다가 귀국하신 복수 국적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성인이 된 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해외 소득이나 재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시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신청해야 생일 당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연금이 깎이는 게 지금까지의 제도였습니다. 2025년 현재는 월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37만 원으로 조정되는데 이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더 의미가 커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되고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이건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번 변화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소득 활동을 계속하시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단,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생부터 1967년생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3세 또는 만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962년생과 1963년생은 만 63세, 1964년생과 1965년생은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당 6%씩 감액되고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당 7.2%씩 증액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당장 받는 금액은 늘어나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살아계실 때는 많이 받지만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은 원래 기본 금액으로만 계산되는 거죠.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절대 조심해야 할 함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 자녀 용돈 문제입니다. 자녀분들이 효도한다고 매달 같은 날짜에 5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이게 정기소득으로 간주돼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연금 기준을 넘어서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용돈은 매달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금액을 조금씩 달리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큰돈 입금 문제입니다. 결혼 축의금이나 병원비 같은 거 받아서 한 번에 3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통장 내역에 메모를 꼭 남기시고 병원비 영수증이나 결혼식 청첩장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명할 때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월 110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의 30%가 추가로 감액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런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시면 소득 인정액을 낮춰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현재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5만 개가 늘어납니다. 일자리 유형도 다양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노인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 성격으로 일하시는 건데 월 30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27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셔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돌봄이나 안전 관련 일자리인데 월 60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76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노케어처럼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이나 취업 알선형인데 이건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소규모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인데 급여는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사업은 만 65세 이상만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마감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2025년부터 크게 개선됐는데요. 이전에는 여름과 겨울에 나눠서 지급됐지만 이제는 한 번에 지급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연간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돈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통역이 가능한데요. 구글 번역기 앱을 다운받으시면 대화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놓고 한국어로 말하면 자동으로 외국어로 번역해주고 상대방이 외국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줍니다.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거죠.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해 두시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음성 통역이 가능합니다. 해외 시골이나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출국하시기 전에 집에서 와이파이로 언어팩을 다운받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다녀오신 후에 항공권을 버리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종이 항공권에는 QR코드나 바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름, 여권번호, 비행 일정 같은 게 다 담겨 있어서 이걸 그냥 버리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시기 전에 검정펜으로 QR코드를 칠하거나 잘게 찢어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인데요. 특히 치매 검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건강 관련 지원도 늘어나니까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시면 한 푼도 못 받으시거든요. 기초연금 40만 원, 에너지 바우처, 노인 일자리, 이런 혜택들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bokjiro KR이고요. 보건복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연금 문제나 소득 인정액 계산 같은 건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꼭 전문 상담원과 통화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만큼 못 받으시니까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 연금 정보,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모르시는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